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5월 첫째 주, 반포 메이플자이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모저모 임대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 중에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글씨를 써놨는데, 네, 특히나 원베일리보다 우리 물건이 싸니? 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시세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과연 원베일리에 비해서 우리 메이플자이가 과연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메이플자이는 잠원동의 대장이고 그리고 반포 본동이 반디클과 트리니원이 들어오면 단연코 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청용 우베코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메이플자이가 가질 그럴 상당한 그런 가치성, 명품 아파트로서의 가치성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세 가격에 대한 형성은 이게 입주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베일리조차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베일리조차도 34평 기준에서 10억대에 거래가 된 물건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나게 싸게 입주장되는 물건이 계약이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33평 기준에서 20억이 넘지만 그 당시에는 10억대, 10억 이하의 물건으로도 거래가 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입주장이라는 그런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초기에 이런 가격이 형성됐다고 해서 이 메이플자이가 절대 원베일리나 반포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9억 원. 이제 보시면 18평, 21, 25, 33, 32평은 뺐어요. 33평이랑 거의 비슷해서요. 38, 47, 50평까지인데 보시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이시고요. 그리고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하시는 금액이십니다. 네, 보시면,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18평은 9억에서 10억까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작업을 해서 물건의 가격이 내려갔건, 임대인분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놓아 주셨건 간에, 물건이 9억대, 10억대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한치의 거짓 없이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호가를 일부러 낮추거나 올리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지금은 전세, 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것이 정말 시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지금 이 물건을 빼드리고자 하는 이 중개사들의 말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분들도 9억, 10억에 수렴하게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내놓고 계시고 가장 많이 내놓는 경우는 10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8평하고 21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많아요.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단 4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당히 귀하고 그리고 물건이 그렇게 자 근근히 근근히 나오는데 21평 같은 경우 보통 일반 분양의 기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분들이 봤을 때 가격이 조금 싸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 게 이게 일반 분양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18평하고 21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의 물건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8평, 21평. 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네, 18평하고 21평 일반 분양, 그러니까 2년 10개월 정도 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올림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3년이 유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2년 하고도 조금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임대를 내놓으시는데 2년 10개월 정도 임대를 내놓으시는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그리고 21평은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조합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이렇게 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 분양 물건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777세대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물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분들은 가장 많이 내놓으시는 금액이 13억에서 14억, 15억이십니다. 13억에서 15억이신데 보시면 이제 이게 노란색이 임차인이 원하시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수렴하는 금액이 13억입니다. 그래서 13억대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이거보다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경우라면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임대인조차도 12억 원까지 물건을 내놓으시는 임대인들도 있으시다. 물론 로얄층, 로얄동 같은 경우에는 14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12억이야, 시세가 14억이야가 아니라 동호수, 그리고 위치, 또 뭐 잠원역에 가깝냐, 신동초에 배정되냐, 원천초에 배정되냐, 반포역에 가깝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산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억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동, 좋은 호수에는 14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상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8평, 21평, 25평 같은 작은 평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렴하게 내놓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사전 점검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33평, 38평, 47평, 50평 같은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건을 보고 계약하려는 경향이 높으시기 때문에 사전 점검 이후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금액이 좀 내려갑니다.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가장 최근에 올파포가 물건이 가격이 사전 점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는 실거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여기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임차 물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지금 임대인들조차도 16억 원부터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피 이것이 부동산에서 요청을 해서 금액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임대인분께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내리셨을 수도 있고 로얄동 로얄층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놓으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저렴하게는 16억 원부터 가장 비싸게는 20억 원까지 물건이 나와 있고 20억 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임대인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액이 17억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수렴하는 금액이 17억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임대인분들의 제가 알려주시는 임대인 조합원분들의 그런 그 단톡방에 들으신 정보를 제가 임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 의하면 18억 2천, 18억 5천, 109에서 18억 2천과 18억 5천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금액은 최저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16억 이하로는 제가 아예 적지 않았잖아.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거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없는 물건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저가가 16억인 것일 뿐이고
이 기준점으로는 가장 수령을 많이 하는 금액이 17억일 뿐, 18억, 18억 5천, 19억에도 거래는 된다. 다만, 내 물건이 그 금액에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18억 2천과 18억 5천에도 최근에 거래가 되었다. 이거는 임대인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얄층 로얄동은 지금도 고가의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이 33평을 가지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원베일리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원베일리 쪽에 있는 부동산들은 33평을 19억, 20억까지 받아준다고 하는데 왜 메이플자이에 있는 부동산들은 16억, 17억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시면, 사전 점검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입주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시고 기다리시면 금액이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빨리 맞추시고, 이제 걱정거리를 덜으시려고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시고, 최대한 높게 맞추려고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성향의 문제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상승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냐면 물량이 그만큼 적어지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원베일리 부동산들은 이렇게 비싸게 받아준다는데 왜 메이플자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은 왜 그렇게 싸게 부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원베일리 부동산은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원베일리가요, 단지 정보를 보시면요. 2023년 8월 30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2025년 5월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가 회전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전세가 2년 기준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가 회전하는 구간이에요. 일반 분양은 특히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구간이나 전세가 물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3평을 봤을 때 낮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20억까지 있어요. 20억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9억까지 받으세요. 20억까지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9억까지 받으세요. 20억까지 받으세요. 매자도 19억, 20억씩 호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원베일리로 오세요. 음, 이런 브리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부동산쟁이기 때문에 부동산쟁이로서 어느 정도, 왜 그렇게 원베일리 부동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베일리도 20억을 하는데 메이플자이 19억, 20억을 주는 것보다 원베일리 전세 20억에 들어오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절대 20억 받을 수 없어요. 19억에서 20억은 어렵습니다. 근데 6월 30일부터 8월 말까지 입주 기한이 거의 끝날 시점이 되면 그때는 그 금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이면. 근데 그때 마무리가 되는 그 즈음에 원베일리의 입주장이 또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세가 전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의 월세가가 그러니까 서울의 월세 물량이 전세 물량을 역전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전세가보다 같은 평형에도 전세가보다 월세가가 2,500이든 5천만 원이든 조금 비싸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라. 그래서 월세가 전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25평 같은 경우에도 12억까지 나와 있다고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13억 이상, 14억까지도 거래가 된다. 네, 14억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저보증금일수록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보증금일수록. 그래서
이 시세를 볼 때 무조건 최저가, 최고가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컨디션으로 지금 이러한 가격이 형성됐는지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38평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은 이 18억, 19억 가격을 원하지만 20억대가 가장 합리적인 지금 수렴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7평 같은 경우에, 50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의가 없습니다. 거의 문의가 없고, 지금 나오는 물건이 25억에서 26억, 그리고 26억에서 27억, 최대 30억까지도 50평형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베일리와 저희 지금 매자가 그, 입주 기간이 겹쳐요. 그래서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전세를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원베일리도 20억인 상황에서 입주장인 메이플자이가 절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메이플자이는 잠원동의 대장이고 명품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입주장이기 때문에 원베일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물건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원베일리조차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지금 메이플자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원베일리는 정말 싸게 전세가 나왔었고 지금 메이플자이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근데 지금 원베일리도 전세를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원베일리 부동산 쪽에서 19억, 20억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베일리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비교 물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메이플자이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격을 깎겠습니까? 저희도 임대인분들이 원하는 금액의 물건을 빼주고, 그리고 정당하게 어,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잘 관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인분이 내놓으시는 금액들이 이러하시고요. 저희가 뭐 강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시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시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원베일리 쪽과의 비교, 어,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한번 보시자고요. 메이플 자이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원베일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잠원의 대장은 분명히 반드시 매자입니다. 매자이고 원베일리에서의 그런 대장의 그 명성은 반포 본동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원베일리가 60억까지 금액을 찍고 있지만 이 메이플자이가 지금 47억을 찍었고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2층이 37억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 근데 다만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반포동의 임대인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경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10년 보유, 5년 거주하셔야지만 그 조합원의 물건을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나 그런 제약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매자보다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시려면 이 메이플 자이를 팔고 나가셔야 되는데 보통 보시면 메이플 자이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이 매자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임대인분들이. 특히 임대를 내놓으시는 임대인분들께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아니고 임대를 하시는 임대인분들께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베일이나 아리팍 같은 그런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반포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의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잠실이나 그러니까 잠삼대청
그리고 압류목성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이나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계좌가 안 나와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투자자들이 빠져나오면서 금액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원베일리의 아성 분명히 매자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자부심을 가지시고 근데 다만 지금 빠르게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임대인 분들은 좀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좀 최대한 높게 받고 싶어 하시는 임대인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경향이 있는 거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애초에 그냥 첫 번째 받을 때 높게 받고 2년 뒤에 그냥 안 올리겠다. 안 올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처음에 받을 때 좀 잘 받아서 잘 받아놓고 이제 4년 동안 최소 4년 동안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임대인분도 많으세요. 그걸 저희가 임차인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으로 저렴한 금액을 찾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희한하게 저희가 33평이 17억이 지금 시세입니다라고 하면 16억 5천에 사다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뭐 시세가 13억입니다. 그럼 12억 5천에 사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시세대로 5천만 원이면 사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게 좋은 물건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는 네,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꼭 5천만 원 호가 한 단위 호가 아래의 물건을 찾으시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이 37억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게 신고가를 찍은 게 거래에 의해서 신고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어, 이 보류지, 입찰로 2층일까요? 2층, 3층, 4층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걸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보류지로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47억 신고가를 찍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세 방송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임대인분들, 그리고 임차인분들, 특히나 임대인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빨리 맞추고자 하는 임대인분들은 가격을 저희에게 조정해 주시는 거고, 천천히, 제가 임대인분들께 다 무조건 빨리 맞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려요. 18평, 21평, 25평 가지고 계신 임대인분들은 14억 받고 싶으시면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를 겁니다.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 평수, 특히 38평 이상의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대한 빨리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다리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 없이 조용하게 지금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데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말 한치의 거짓 없이 시세 방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싸게 시세 방송을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비싸게 시세 방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분들이 그리고 임차인들이 원하시는 금액대를 정확하게 짚어드려서 임대인분들이 가격 설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또 임차인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수렴이 돼야 계약이 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고자 시세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네,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